날로 업종을 다양하고 있는 조직 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났는데 범서방파 행동 대장이 이른바 외제 고급차 슈퍼카의 대포차를 파는데 연루가 됐다가 적발이 됐는데, 자, 백팀장님, 요즘 그 조폭들은 예전처럼 그 흉기 쓰면서 동네 그 돈 뜯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진화하고 있죠. 그게 그렇습니다. 추세입니까? 네, 이제 조직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권에 개입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간내, 자기 나와바리라고 하죠, 보통 언어로. 네. 그 일본말, 자기 관할 구역에 업소를 상대로 갈취를 하거나 또 뭐 성매매나 도박이나 이런 형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법 당국의 추적이나 단속 또 검거 이런 걸로 되고, 또 상대방 라이벌을 예를 들어서 흉기로 뭐 영화 친구 같은 형태처럼 뭐 집단 폭력을 행사해서 뭐 흉기로 살상을 가하거나 하게 되면 그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요즘은. 뭐 지금 화면은 이제는 마약 투마 혐의로 조사받고 있던 조폭이 저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고, 지금 뒤에 잡은 게 이제 손님들한테 저렇게 마구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났었죠. 일어났었지만 요즘은 지금 저런 형태보다는 기업 M&A라든가 예. 또 쉽게 말하면 도박장 개장이라든가 또 사채라든가 예. 또 이런 형태, 또 합법을 가장한 건설사를 만들어서 그 담합을 해가지고 이 건설업을 그 따는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 형태의 그런 기업 속성을 이용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죠. 저 예전에 유명했던 조폭 이른바 3대 조폭이라고 있는데 누가 있죠? 예, 이제 양은이파의 조양은 그 휘하 있었던 그 조직이고요. 김태초파, 범서방파, 그다음에 오비파라 그래서 이제 이동재 씨인데, 이동재 씨는 지금 미국으로 지금 가 있죠. 그 양은이파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89년도에 그 서울 그 반포동에서 습격받아서 아킬레스건이 이제 그 뭐 이제 손상이 돼서 미국으로 이제 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해된 조직이 전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 잔존 세력들,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말썽이 난 이 부분도 그 대포차를, 예를 들어서 대포차 실력자를 한 아파트에서 4년간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수십억 상당의 이윤을 취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발각이 됐죠. 앞서 화면에 코수염 기른 사람이 김태초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김태초는 숨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와해되고 뭐 얼마 전에 저 사회부에 출입할 때도 이제 일망타진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김태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서방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6년에 정치인 김영삼 씨 습격 사건이 있었고, 호텔 사장 살인 사건이 되면서 이제는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잠잠한가 싶었더니 2007년에 연예인 권상우 씨 협박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잊혀졌던 존재가 세간에 다시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권상우 씨와 통화하던 내용이 공개가 돼서 많은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태촌 씨와 권상우 씨 어떻게 통화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권상우요? 예. 나 김태촌인데, 솔직히 내가 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나를 만나야겠는데, 무슨 일도, 내가 왜냐면 이야기했는데,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야기하냐. 집으로요? 내가 만약 첫날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네. 참 어쩌네. 저희 집을 왜 오세요? 아니, 조폭 두목이 갑자기 전화해갖고 너희 집에 어머니 계신데 한번 만나보러 갈다 하니까 그게 사실상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권상우 씨랑 김태초 씨는 저 통화 전에 원래 알고 있었던. 약간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출연 요청 문제로 일본에 와서 이제 좀 출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저런 형태의 그 전화가 나중에 검찰에서 뭐 결국 접건으로 해서 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안인데, 사실 조직폭력배 그 수계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두목, 보스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협박이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조폭한테 협박 그 전화 같은 거 가끔 받아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를 맡고 있는데 남편이 조폭인 경우에 이제 막 전화해가지고 뭐 취하 안 하면 뭐 죽여버리게 방길 조심해라. 근데 겁먹을 필요 없이요. 그냥 바로 경찰에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조폭 같은 사람들 그 검거하고 소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국민들 중에서 뭐 이런 조폭한테 협박 받으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좀 첨언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피해를 더 키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어떤 협박이나 사건에 연루돼서 이런 피해를 키우지 마시고 네. 가장 먼저 경찰이나 이 검찰 예. 이런 수사기관 특히 이제 강력 파트가 있거든요. 예. 뭐 이 경찰도 강력 파트가 있고 검찰도 강력부라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네. 가장 빨리 피해도 최소화하고 네.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협박인지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기획했던 작품에 협찬을 김태촌 씨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극에. 근데 이분이 이제 티켓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던 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워놔도 되겠느냐 한마디를 했더니 그 다음날 다 그 극장이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극장을 비워놔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기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폭의 행태들도 합법적인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법으로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지금 권상우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것 갖고 법정 다툼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으로 비화되거나 이러면 또 보복 범죄가 두려워서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조폭들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수사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조양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은도 사실 뭐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사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뭐 그 결혼을 아주 또 화려하게 네. 했던 사람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자 주목할 게 1970년대 이제 최초로 회칼이라고 하죠. 우리는 네, 이제 회칼이죠. 회칼이라는데 네. 일상적으로 사시미 칼을 사용을 했다는데 글쎄 저걸 뭐 최초라는 게 좋은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뭐 김두한이니 시라소니 했을 때는 이제 종로에서 주먹으로 싸우는 그래서 이제 건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저 때부터 이제는 주먹 싸움이 아닌 회칼, 사시미 칼 쓰기 시작한 겁니까? 흉기가 나온 거죠. 바로 이제 그 조양은 씨가 관련된 사건이 이 70년대 명동 사보이 호텔, 그 사보이 호텔. 명동의 그 전국구로서 이름을 날린 신상사파라는 네. 그 선배 조직을 일거에 괴멸을 시켜버리죠. 그 사보이 호텔 커피숍 스캡 사건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양은 씨를 제압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게 바로 김태촌입니다. 이 김태촌 씨를 불러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보복이 되는 3년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나오는 게 이제 회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이제 뭐 협객이다, 건달이다, 주먹 1대1로 싸워서 지면은 바로 무릎 꿇고 자기가 졌다고 인정하는 이런 게 이제 없어졌고 바로 회칼이 등장을 하면서 무자비한 보복 이런 게 바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죠. 그러니까 약간 흉포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흉악해지고 흉포해졌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계기가 된 드라마 것이죠. 야인 시대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뭐 건달 세계에서도 풍류가 있고 이랬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낭만이 있었죠. 저 때부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잔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잠시 영화 신세계라는 제목의 영화도 보셨는데 이제 황정민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핵심은 결국 조폭들이 사시미 칼 쓰고 회칼 써갖고 뭐 동네 상인들을 괴롭힌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런 것처럼 이제 기업가 행세를 하면서 그렇죠. 예, 기업형 조폭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의 조폭들은 사실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폭을 찾아내서 구별을 해서 처벌하는 게 쉽지도 않을 수 있다. 조폭과 기업가의 어중간한 가운데점에 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거나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급할 때는 폭력을 쓰겠죠. 소위 말해서 애들 풀어서. 그러니까 예.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야, 합법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야,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통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래서 폭력, 공갈, 협박,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보통 두려움의 대상이 조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렵다고 해서 그걸 계속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숨기거나 예. 전전 근거하게 되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협박이 시작되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면 즉시 예. 신고 체제, 우리 알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예. 말씀하셨듯이 그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